문을 열어준 건 저인데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어요. 67세 영숙 씨는 그날 이후로 자기 집 현관문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를 딱 한 번 집에 들였을 뿐인데 그 뒤로 영숙 씨 일상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친구가 돌아간 뒤에도 집 곳곳에 그 사람의 시선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를 열 때마다 언니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라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분명 좋은 마음으로 문을 열어준 것뿐인데 왜 내 집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 어딘가 눈치를 보게 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 일정도 없는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저녁이 되면 괜히 전화기를 들여다보게 되고 누군가 찾아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순간이요. 이건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더 깊고 조용하게 찾아오거든요. 퇴직을 하고 나면 매일 마주치던 동료들이 사라지죠.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집안이 한결 넓어진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허전해요.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밥 먹고 잠자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곳엔 나의 습관이 있고 나만의 리듬이 있고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누군가를 집에 들인다는 건 그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집에 절대 들이면 안 되는 유형의 사람들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내 건강과 마음을 지키는 5가지 원칙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앞으로 누군가 집에 놀러 가도 돼? 라고 물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먼저 영숙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영숙 씨는 대학병원에서 35년간 간호사로 일하다 61세에 퇴직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 살고 있었죠. 퇴직 후 처음 맞는 봄, 아파트 화단에서 같은 동에 사는 미경 씨를 알게 됐어요. 미경 씨는 12살 아래 후배였는데 말이 많고 부침성이 좋아서 금세 친해졌거든요. 매일 아침 산책을 같이 하고 점심도 종종 함께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 오후 미경 씨가 말했어요. 언니, 나 언니 집 한 번도 못 가봤네. 오늘 차 한잔하면 안 될까? 영숙 씨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어요. 집에 사람이 오는 게 얼마만인지 아침부터 부지런히 청소하고 과일도 깎아 두었거든요. 미경 씨가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와, 언니 집 이렇게 꾸며놨구나. 이 커튼 어디서 하셨어요? 돈 좀 들었겠다. 영숙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그런데 미경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화장실 간다며 일어나더니 복도를 지나 안방문을 슬쩍 열어보는 거예요. 언니, 안방 이렇게 해놨구나. 침대 좋은 거 쓰시네. 영숙 씨는 순간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어넘겼어요.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미경 씨의 눈은 쉴 새 없이 집안을 훑었어요. 장식장 안에 뭐가 있는지 기웃거리고 서랍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액자를 들어 뒷면까지 살펴보더라고요. 급기야 냉장고를 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이 두부 유통기한 지났는데요. 관리 좀 하셔야겠다. 미경 씨가 돌아간 뒤 영숙 씨는 거실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분명 즐거운 시간이었어야 하는데 뭔가 찜찜하고 불편한 거예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스스로를 탓해봤지만 그 찜찜함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죠.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는데 미경 씨가 안방문을 열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허락도 없이 내 공간을 들여다보던 그 눈빛이요.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1966년에 출간한 저서 숨겨진 차원에서 개인 공간이라는 개념을 처음 정립했어요. 영숙 씨가 느낀 찜찜함이 바로 그거였어요. 미경 씨는 집에 놀러 온 게 아니라 영숙 씨의 삶을 탐색하러 온 거였거든요. 집을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냉장고를 열어보며 생활 수준을 가늠하고 안방까지 들여다보며 약점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순간 우리는 손님을 초대한 게 아니라 심사위원을 들인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에는 경계를 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눌러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71세 정호 씨는 30년간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 퇴직한 분이에요. 어느 날 고향 친구 만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중학교 때부터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만수가 지방에서 서울로 병원 검진 받으러 올 일이 생겼다면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거든요. 정호 씨는 당연히 그러라고 했죠. 만수가 도착한 날 저녁 정호 씨 아내는 삼겹살에 된장찌개까지 푸짐하게 차렸어요. 만수는 연신 고맙다며 소주잔을 기울였고 오랜만에 나누는 고향 이야기에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만수는 떠나지 않았어요. 정호야, 검사 결과 나오려면 사흘 걸린대. 미안한데 며칠만 더 있어도 될까? 정호 씨는 그럴 수도 있지 싶어서 흔쾌히 그러라고 했죠.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만수는 짐을 쌀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점심때가 되면 처제님, 밥 뭐해요? 라고 물었어요. 냉장고를 제 집처럼 열어서 맥주를 꺼내 마시고 밤에는 거실불을 켜둔 채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더라고요. 정호 씨 아내가 먼저 지쳤어요. 여보, 만수 씨 언제 가는 거야? 나장도 못 보겠고 청소도 눈치 보여서 못하겠어. 정호 씨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정호 씨는 새벽 2시에 잠이 깨서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갔는데 만수가 소파에 드러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TV는 켜진 채로 홈쇼핑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빈 맥주캔 3개가 널브러져 있었죠. 정호 씨는 그 광경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여기가 누구 집이지? 내 집 맞나? 분명 주인은 자기인데 손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내와는 만수 때문에 말다툼이 잦아졌고 평화롭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어긋나 버렸죠. 결국 정호 씨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만수야, 나도 이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근처 숙소 알아봐 줄까? 만수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음 날 짐을 싸서 나갔어요. 그 뒤로 연락은 끊겼다고 해요. 정호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선의가 끝없는 허용으로 이어지면 그건 친밀함이 아니라 침범이 되거든요. 손님과 주인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게 되어요. 그런데 눌러앉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입이에요. 집에서 나눈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68세 말숙 씨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분이에요. 그래도 교회 봉사활동이 낙이었어요. 매주 수요일이면 권사 모임에 나가서 같이 기도하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 모임에서 은희 씨를 만났어요. 어느 가을날 말숙 씨가 은희 씨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거실에 앉아 유자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쩌다 보니 속 깊은 얘기까지 흘러나왔어요. 큰아들이 요즘 사업이 좀 어렵다는 것, 며느리와 작은 갈등이 있다는 것, 남편 당뇨 관리하느라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까지요. 은희 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 고생 많으시다. 정말 속상하시겠다라고 공감해줬어요. 말숙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일주일 뒤 일요일 예배 때였어요. 말숙 씨가 예배당에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몇몇 권사들이 수군거리다가 말숙 씨와 눈이 마주치자 슬쩍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먼저 인사하던 사람들이 시선을 피했고 늘 앉던 자리 옆에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친한 집사님이 슬며시 다가와 말했어요. 말숙 권사님, 요즘 아드님 사업 많이 힘드시다면서요? 망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말숙 씨 귀가 멍해졌어요. 아들 사업이 좀 어렵다고 했지 망했다는 말은 한 적이 없었거든요.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다는 것도 부풀려져서 이혼 직전이라는 소문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은희 씨 입에서 나간 말이 교회 전체에 퍼져버린 거예요. 말숙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배신감도 컸지만 더 힘들었던 건 수치심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가정사를 알고 있다는 것, 그것도 왜곡된 채로 알고 있다는 게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 뒤로 말숙 씨는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권사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됐어요. 30년 넘게 다니던 교회였는데 말이에요. 집에서 나눈 이야기는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통제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 항상 남 얘기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은 절대 집에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침묵과 거리두기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된다는 걸 말숙 씨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말보다 더 직접적으로 삶을 흔드는 게 있어요. 바로 돈이에요. 73세 태식 씨는 고등학교에서 33년간 국어를 가르치다 퇴직한 분이에요. 교단에 섰던 시간만큼이나 제자들에 대한 애정이 깊었는데 어느 날 반가운 연락이 왔어요. 30년 전 담임을 맡았던 반 학생 상훈이었거든요. 선생님, 저 상훈이에요. 서울 출장 왔는데 얼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태식 씨는 단번에 그 시절 까까머리 소년이 떠올랐어요. 공부는 잘 못했지만 예의 바르고 정이 많았던 아이였거든요. 태식 씨는 상훈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아내한테 부탁해서 불고기에 잡채까지 푸짐하게 차렸죠. 상훈은 문 앞에서부터 허리를 깊이 숙이며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했고 밥상 앞에 앉아서는 연신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내내 옛날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반 친구들 근황도 묻고 당시 있었던 우픈 에피소드에 함께 웃기도 했죠. 태식 씨는 참 뿌듯했어요. 30년이 지나도 선생님을 잊지 않고 찾아온 제자가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상우는 그 뒤로도 서울에 올 때마다 연락했어요. 두 번째 방문에는 건강식품 세트를 들고 왔고 세 번째에는 와인을 가져왔죠. 태식 씨는 매번 밥상을 차려 대접했고 상우는 매번 깎듯이 예의를 갖췄어요. 그러던 네 번째 방문 때였어요.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던 중에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투자 컨설팅 쪽에서 일하는데요. 정말 괜찮은 상품이 하나 있어요. 원금 보장에 연수익 12% 나오는 건데 선생님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식 씨는 순간 뭔가 싸늘한 기운이 스치는 것 같았지만 상훈의 진지한 눈빛에 차마 거절을 못했어요. 선생님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 믿으시죠? 그 말에 태식 씨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30년 만에 찾아온 제자가 사기를 치겠어?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3천만 원을 건넸죠. 퇴직금의 일부였어요. 상우는 선생님 후회 안 하실 거예요라며 통장으로 돈을 받아갔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어요. 상훈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죠. 전화를 걸면 꺼져 있거나 통화 중이었고 문자는 읽지도 않았어요. 석 달이 반년이 되고 반년이 1년이 됐지만 상훈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태식 씨는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상훈이 준 명함 속 회사도 주소도 모두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됐죠. 태식 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30년간 간직했던 사제간의 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 그 믿음을 이용당했다는 자괴감이 더 컸거든요. 진짜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오히려 조심하죠. 형님 믿고요. 선생님이니까요라는 말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에 들어온 순간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계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그런데 돈만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에너지를 빼앗기기도 하거든요. 66세 미란 씨는 구립도서관에서 32년간 사서로 일하다 퇴직한 분이에요. 책을 좋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도서관 일이 천직 같았죠. 남편과는 4년 전에 사별했어요. 처음엔 슬픔이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시간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문제는 외로움이었죠. 아무리 책을 읽어도 저녁이 되면 괜히 허전했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그때 이웃집에 사는 선희 씨가 다가왔어요. 선희 씨는 58세로 미란 씨보다 8살 아래였는데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 때마다 먼저 인사하고 안부를 물었죠. 언니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겠다. 나중에 차 한잔해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미란 씨는 선희 씨를 집으로 초대했고 그날부터 둘의 만남이 시작됐어요. 처음 몇 번은 정말 좋았어요. 선희 씨가 오면 거실이 환해지는 것 같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의 흐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선희 씨는 올 때마다 자기 이야기만 쏟아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남편이 얼마나 무심한지, 시누이가 얼마나 얄밉게 구는지. 미란 씨는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죠. 힘들면 말할 때가 필요한 거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와 몇 시간이고 하소연만 늘어놓으니 미란 씨도 지치기 시작했어요. 선희 씨가 돌아간 뒤에는 이상하게 더 피곤하고 우울해지더라고요. 마치 내 에너지가 다 빨려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힘들다는 사람한테 문 닫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결정적인 건 밤 11시에 걸려온 전화였어요. 이미 잠자리에 든 미란 씨는 진동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선희 씨였죠. 언니, 나 지금 너무 속상해서 잠이 안 와. 잠깐 통화해도 돼? 미란 씨는 졸린 눈을 비비며 1시간 넘게 전화를 받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미란 씨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고 온종일 멍한 상태로 보냈어요. 그날 밤 미란 씨는 문득 깨달았다고 해요. 나는 이 관계에서 단 한 번도 위로받은 적이 없구나. 선희 씨는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고 미란 씨가 힘들다고 해도 언니는 괜찮잖아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공감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일방적인 감정 착취였던 거예요. 미란 씨는 용기를 냈어요. 다음에 선희 씨가 전화했을 때 이렇게 말했죠. 선희야, 나도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쉬어야 할 것 같아.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감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한계를 지키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라는 걸 미란 씨는 그제야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 문을 영영 닫고 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문을 열기 전에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 집은 나만의 성이라는 인식을 먼저 세우셔야 해요. 집은 단순히 밥 먹고 잠자는 공간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흔적이 담긴 곳이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잇는, 그대로 지켜주는 공간이에요. 두 번째 원칙. 시간의 경계를 정하셔야 해요. 세 번째 원칙. 공간의 경계도 명확히 하셔야 해요. 거실과 화장실은 열어두되 안방이나 서재문은 닫아두시는 거예요. 네 번째 원칙. 거절의 문장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미안한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짧고 단호하지만 정중한 문장 몇 개를 준비해 두세요. 다섯 번째 원칙. 깊은 관계는 집이 아니라 밖에서 쌓으세요. 처음엔 카페에서 만나고 공원을 산책하고 맛집에서 밥을 먹어보세요. 혼자 있다는 게 정말 그렇게 불안한 일일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혼자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눈을 떠보세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그 순간, 창문 사이로 햇살이 조용히 스며드는 거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 놓인 내 물건들. 이건 혼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화예요. 커피 한 잔 내려서 베란다에 서면 바깥 풍경이 조용히 눈에 들어와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만의 것이에요. 혼자 산다는 건 외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리듬대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저녁이 되면 허전할 때도 있어요. 밥상에 혼자 앉으면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감정을 채우려고 아무나 집에 들이면 허전함 대신 불편함이 찾아와요. 외로움은 채우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읽고 싶던 책을 펼치고 오래된 사진을 꺼내 추억에 잠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뀌어요.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충만이거든요. 집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허락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는 당신 삶의 중심이에요.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에요. 기준을 세우면 관계가 끊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소중한 관계만 남게 되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집의 문을 여시나요? 혹시 나만의 원칙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노후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잘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혜로운 백세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